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세계 경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8%까지 폭락해서 1700선이 붕괴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직격탄을 받은 경제 상황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To keep new cases from entering our shores,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정책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경기 충격에 대한 하단이 가늠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악영향의 전달 경로가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그 정도는 사스나 메르스 등 과거 사례에 비해 확연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사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안 내놨기 때문에 내일 많이 빠질 것이다 걱정을 하셨는데 네. 다우지수가 9.99%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요. 네.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뉴스를 했는데 9.99%를 읽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하락 율로는 네. 1987년 그때 블랙 먼데이에 20% 이상이 빠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9.99 거의 마이너스 10%니까 처음 있는 일이고요. 다만 낙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매우 높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상 최대 낙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현황들 나오고 있는데 네. 한 개 종목이 아닙니다. 전체 시장 지수고요. 예. 시장 시장 지수가 저렇게 빠졌으니까 뭐 종목에는 마이너스 15%, 20% 뭐 이런 종목이 네. 속출을 했었고 월요일 날 실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걸렸거든요. 미국장의 서킷 브레이커는 마이너스 7%입니다. 1단계가. 아, 예. 또 걸렸습니다. 두 번째 걸리는 한 주에 두 번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네. 뭐 비단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앞서 끝난 유럽 증시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뭐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13%, 14% 거의 야. 15% 이상. 네. 이런 표현은 이제 급락, 폭락 그 이상 이제 외신들은 크래시라는 이제 표현을 예. 쓸 정도의 그런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당장 뭐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로 와 보면 오늘 시작하자마자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다 발동되고 네.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졸이는 하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800, 1700도 깨졌고요. 1680 뭐 이 정도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네. 좀 어렵긴 하지만 사이드카는 선물이 마이너스 5%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예. 잠시 이제 쉬게 되는 정책이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건 주식 시장이 예. 마이너스 8%가 빠졌다라는 건데 코스피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던 것은 실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때 그때 장 이후 시작하자마자 처음인가요? 예. 그러니까 오늘 당시도 코스닥이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까지 예. 발동이 그러니까 순서가 사이드카 걸리고 코스닥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요. 예. 그 와중에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가 폭락하면서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이후 20분 정도의 이제 휴식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개장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게 참 안 좋은 기록이기는 한데 실은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커가 좀 걸립니다. 네. 뭐 작년 여름에도 걸렸었고 근데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장중 마이너스 8%가 폭락하면서 함께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처음 오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19로 인구 70%가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게 종식이 빨리 안 된다고 한다면 경제 상황이 장기화된다 이런 그 경제 상황 이런 힘든 경제 상황이 장기화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예. 금융 위기 지난 금융 위기 많았잖아요. 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융 위기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각국 간의 어떤 관세 인하라든지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물자를 좀 더 수출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무엇에 대한 위기냐면 이겁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을 막아야 되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막아야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서로 간에 물자와 사람 간의 이동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이동을 막고 물자의 이동을 막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제 활동을 스톱시킨다는 뜻입니다.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좀 실물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그게 전부 다 상황인 연관돼 거죠.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든 실물 경제 위기든 간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법이. 해법이. 예. 그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진정 상태를 보일 때까지는 이 예측 불가능 상황이 진정될 수 없다. 해법이 없다. 어떤 해법도 예.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정철진 평론가가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같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어제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성장률도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은 0%대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 경제 성장률 1% 초반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와요. 네. 실제 이제 당초 피크를 보고 이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무턱대고 현재 이 정도로 빠졌으니까 이렇게라고 할 텐데 지금 웬만한 곳에서는 일단 3월 정점으로 했을 때 이제 1%대 후반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는 이제 6월까지 2분기까지 지속될 때 1%라고 예측을 네. 했는데 이게 2.1에서 1.6에서 1.0까지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예. 다른 곳에서는 만에 하나 이제 6월까지 피크나 이런 것들이 예. 확인되지 않는다면 뭐 그 이하 0.8 0.6%대 성장률을 제시한 곳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이제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이게 워낙 실물과 금융이 함께 무너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 성장률 상황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금융 특별회의를 열었는데요. 여러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의미가 있겠죠. 물론 예. 한흥 총재가 뭐 혼자 참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가 원래 2월에 안 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원래 연준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서면으로 0.5%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0.25%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아주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한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 달에 원래 금통위가 있는데 4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긴급하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압박에 뭐 한은은 아직도 뭐 회의는 했지만 지난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회의는 했지만 아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이 절대로 뭐 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한은 총재에게 어떤 언급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독립성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오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한은이 이제 이달 내로 전격적으로 긴급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정부의 어려움 또 이 나라 전체적으로 이 세계 경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오늘 회의에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양적 완화라는 문제나 혹은 금리 인하라는 문제 이런 양쪽 문제를 한은이 오늘 이렇게 얼마나 공유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그 만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 그랬을 때 주목을 했던 건 뭔가 불안한 시장 심리를 좀 안정시킬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발표를 안 했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나올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까 이런 대책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금리 인하 카드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가에서는 이미 제로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장
어쩌면 빠르면 이번 3월 18일에 바로 1%포인트 인하도 가능하다. 예. 원래는 요번에 0.5, 다음에 0.5% 인하하면서 4월부터 제로금리였는데 실은 이미 시장에는 제로금리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오늘 새벽 장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럽은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160조 원 규모였었고요.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3개월과 6개월짜리, 뭐 쉽게 말하면 이 단기물 채권들을 사들이면서 돈을 찍겠다는 미니 양적 완화를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뉴욕장을 보면 그 발표 직후에 순간 급등을 했는데 바로 몇 분 후에 대폭락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럼 제로금리 혹은 미니 양적 완화 이거 다 지금으로서는 못 막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남은 카드가 뭐냐? 지난 2010년처럼 다시 한번 중앙은행이 시중의 모든 채권을 다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뭐 회사채, 부실하든 말든 예. 회사채, 부동산 관련, 이거 MBS라고 하거든요. 주택저당 채권 싹 다 사들이고 그만큼 돈을 찍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이걸로도 만약에 시장이 만족을 못한다면 그 다음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미중 무역 전쟁 종료, 가령 예. 뭐 관세 25% 매겼던 거 되돌린다라든가 아예 요즘 나온 것처럼 뭐 기본소득 이야기처럼 전 국민에게 $1,000씩 혹은 뭐 150만 원씩 매달 예. 나눠 몇 개월간 나눠주겠다라든 뭐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 그래서, 상황이다. 예, 지금. 그래서 1차 모멘텀은 이달 18일에 이제 연준에서 아마 양쪽 완화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과연 거기에서 금융시장 정도는 수습할 수 있을지를 네. 지켜봐야 됩니다. 예, 이 대책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이 전염병도 확산세에다가 지금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관중 경기는 상상 못한다. 차라리 1년 연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 또 그 세계적으로 또 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게 처음으로 나왔다는 건 네.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예. 올림픽과 관련돼서 사실상 이 지난번 사스 때도 중국이 원래 여성 월드컵 여자 축구 월드컵을 개최를 예정이었는데 그것 역시 연기가 됐거든요. 네. 다른 나라로 예.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7월인데 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미국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이건 아마도 거의 결정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그런 그리고 상황입니다. 선수들도 가장 많이 보내야 되는 네.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짧게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기하는 게 낫습니까? 열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일본이 뭐 보면 20조, 30조를 투입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일본만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글로벌 공급 체인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일본이 또 하나의 핵으로 예. 전 세계를 땡길 수가 있고 유럽의 이탈리아는 관광으로 사는데 지금 이제 몇 개월만 가면 이탈리아도 또 국채 부도 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연쇄적으로 곳곳에 연결이 연쇄 되어 있기 부도의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또 연기 자체가 또 쉬운 카드도 아니다.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네요. 방역이야 뭐 연기에 예. 가는 게 있겠지만 뭐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래저래 싶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은 이런 네. 상황이네요. 네, 이종근 시사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